자, 23번. 여러분, 우리 지대 한번 우리 배울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대 수익, 지대 배울 때 있잖아요. 요거 우리 기억나세요? 토지 가격은 이 장래에 예상되는 지대 수익을 할인율로 할인하다. 이때 토지는 뭐다?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 토지는 뭐를? 영속성. 그래서 토지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지대 수익은 영구히 발생하잖아요. 영속성.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시죠. 23번. 현재 100억 원을 투자하면은 1기 후부터 매기 15억 원씩의 수입이 영구히 동그래. 영구히가 떤대. 영구히 발생한다. 매기의 할인율이 10%인 경우에 순현재 가치.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매기 얼마? 수입이 얼마? 15억 원이 발생했는데 할인율 몇 프로? 요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할인율 몇 프로? 10%. 0.1. 분모 분자에 소수점 없애주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니까 150억 원. 자, 그럼 순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얼마? 150억 원에서 뭐를 뺀다? 현재 투자한 금액 얼마를 뺀다? 현재 투자한 금액 100억 원을 뺐더니 얼마? 50억 원이 순현가가 돼요. 자,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배운 거 있죠? 내부 수익률 개념. 현금 유입의 현가 얼마? 그래, 매기 15억 원이죠. 요거를 현금 유출의 현가 100억인데,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요 M을 뭐라고 한다? 이 M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 그럼 이 M은 얼마? M은 결국은 얼마? 100억 원에 얼마? 15억 원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 프로? 15%.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거 용어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 것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은 안 풀리는 거죠. 결국은 영구히가 포인트죠.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 자, 지분 환원율은 뭐라고 하죠? 자, 여러분,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은 뭐의 역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 그래서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지분 투자액이 얼마죠? 6천만 원. 자,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 300만 원. 곱하기 얼마? 100. 곱하기 100을 했더니 두 개가 없어지죠? 그럼 얼마? 5%가 되겠죠. 5%. 자, 2번. 상가 건물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8억을 이외에 은행에서 사학 대출 받았다.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 용어. 자, 부채 비율 용어는 뭐다? 지분.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해서 타인 자본. 부채인데, 부채가 얼마? 자기 자본, 우리가 8억. 부채 얼마? 4억. 그럼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 프로? 50%. 세 번째, 순영업소득 주어졌는데 3번은 뭐를 구하는 거? 자본. 그럼 자본 환원율 1번, 3번 주의래요. 자본 환원율은 종합 환원율이에요. 뭐의 역수? 순소득 승수의 역수. 그래서 분모는 순소득 승수의 역수예요. 총투자한 금액. 자, 총투자한 금액 얼마? 우리는 3억에 대해서
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순영업소득은 2,100만 원 곱하기 100. 100 해주니까 얼마? 300. 2,100, 300 나눠주니까 얼마? 7%. 자, 8% 하니까 틀린 지문. 자,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인데 은행 1억 대출 받으면 내 돈 3억이에요. 지분 비율은 얼마? 지분 비율은 부동산 가격 4억이죠. 자, 부동산 가격 4억에서 내 돈, 자기 자본, 지분 얼마? 3억 곱하기 100 해주니까 얼마? 75%. 5번 부채 감당 비율 또 중요하죠. 원래 출제 또 1순위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 비율, 순 영업소득을 뭘로 나눠준다?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주는 거. 자, 순 영업소득은 얼마? 지금 우리가 3천만 원. 순 영업소득 3천만 원인데 부채 감당률이 1.5일 때는 얼마 돼야 돼? 2분의 3 돼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 돼야 돼? 2천만 원이 돼야 돼. 2천만 원.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그 맨 끝에 차입자의 월불이백 동그라미. 자, 그리고 그 위에 적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할 때 적은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LTV는 얼마?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 가격 얼마 나왔죠? 주택 가격 1억. 주택 가격 1억 원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LTV는 몇 프로? 50%.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은 1억에 50% 얼마? 5천만 원. 자, DTI. 자, DTI는 차입자의 연간 소득 얼마? 1,000만 원. 연간 소득 1,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주니까 얼마? 12개월로 나눠주면 이게 무슨 소득? 월소득. 월소득. 지금 월불이백 구하는 거니까 월소득.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매월 원리금 상환액. 요게 30%. 자, 0.3이죠. 30%. 0.3이니까 곱해주면 얼마? 1,000만 원에서 0.3은 300에 12개월 나눠주니까 얼마? 12개월 나눠주니까 25만 원. 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줬다? 대출금에 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얼마 나온다? 요거 곱해주니까 얼마? 25만 원. 지금 월 저당 상수가 주어졌거든요. 얼마 나온다? 0.0064443 나눠줬더니 대출금은 약 얼마? 3,800만 원 정도 나와요. 약간 3,800 약간 넘는데 그럼 두 금액 중 적은 금액 어느 거? 두 금액 중 적은 금액 뭐를? DTI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불이백 얼마? 이게 월 불이백이잖아요. 대출금의 월 저당 상수 곱했더니 매월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월 불이백 얼마? 25만 원. 정답 4번. 월 불이백은 매월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요게 월 불이백. 매월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한다. 자, 26번 틀린 건 회수기간법에서 회수기간이 길면 위험 불확실성이 높아요. 위험 크다, 크다. 이게 포인트. 맞는 질문.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크면은 투자 채택. 맞고요. 자,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렛대 효과도 커지면 위험도 높아지죠. OM의 레버리지 효과가 높아진다. 맞고 순소득승수법. 자, 여러분 순소득승수법은 뭐예요? 자, 여러분이
요거 배우셨죠? 순, 소득 승수는 뭐의 역수? 아까 자본 환원율의 역수. 총 투자한 금액. 총 요거 역수 자본 환원율의 역수거든요. 총 투자한 금액을 순 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거든요. 자, 여기서 총 투자한 금액은 뭐죠? 부동산 가격. 자, 총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인데 부동산 가격은 순 영업소득에 뭐를 곱해주면 돼? 순 소득 승수를 곱해주면 구하죠. 자, 순 영업소득에 순소득 승수를 곱하면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순소득 승수법. 자, 순소득 승수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거든요.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무슨 방법? 비할인 기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 자, 3번, 4번, 5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여러분, 요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크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값보다 남는 금액이 있죠.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자, 27번 틀린 것.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이 하락을 한다. 자,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하락을 한다. 시장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누구? 차입자는 손해를 봐요. 높은 대출 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죠. 이게 1번지. 자, 2번. 변동금리 대출에서 금리, 이자율 조정기가 길면요. 이자율 조정폭도 커지죠.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크면요. 조정폭도 커져요. 기간이 길수록. 대출 기간, 만기죠. 금리, 대출 금액이 동일하다면 초기 동일하면 원금 상환액 3번 정답인데 부동의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얘기거든요. 자, 대출 잔액은 뭐다? 미상환된 원금. 이게 대출금이에요. 자, 요 금액, 처음에 대출 받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정한 금액씩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것은 무슨 방법? 만기되면은, 여기 만기되면은 전액 갚잖아요. CAM, 원금 균등 분할사. 이렇게 나오는 것은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GPM은 초기에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GPM. 자, 초기입니다. 자, 초기에 돈 어디가 많이 갚았어요? 예? 요게 갚은 금액이잖아. 많이 갚았잖아요. 예? AM이 많이 갚고 CPM은 적게. 왜 마이너스니까 어디가 부동 방향 바뀌어야 돼. 부동 방향 바뀌어야 된다. 요거 그림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 자, 4번. 대출 이자율은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한 장래 구매력 손실, 또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보상률을 감안해서 결정되고요.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개념이죠. 대출금을 대출기간 만기로 나눈 할부 상환액과 매기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 백화점 할부로 물건 사면 갚는 게 이거예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28번 연금 틀린 건데, 자, 채무 관계자는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2번 정답인데,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상가주택 밑줄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오피스텔, 상가주택은 제외.
꼭 기억해야겠죠. 2번 정답. 자,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 확정 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대 방식 4가지가 있고, 자, 국가가 주택연금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어요. 5번 종신 지급 방식에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담하지 않죠. 누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습니다. 국가가 부담. 자, 29번 틀린 건 MPTS는 이체증권이죠. 증권은 발행기관이 자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자산이 다 넘어갑니다. 원리금 수취권,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 이 자산이 모두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어가요. 맞는 질문. MBB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죠. 발행기관은 2가지를 다 보유를 합니다. 여러분, 채권은요, 채권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우리는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당채권, 집합물은 항상 누가? 발행기관이 보유해요. 채권은. 자, MPTB는 지분형, 채권형 2가지를 혼합한 형태인데, 혼합.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 보유자. 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건 보유하고,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 투자자에 이전되죠. 그래서 차입자가 대출금에 해당 원리금을 매월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이 원리금을 바로 즉시 투자자에 이체하니까 이체증권 성격, 또 채권이기 때문에 MBB 성격, 지분채권 혼합형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건 MBB죠. 예, MBB는 뭐다?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누가 위험을 다 부담한다? 발행기관이 다 부담을 해요. 자,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자, 5번 정답. 트렌치 규모와 수를 조정함으로써 종속기간을 다양하게, 다양하게 동그라미, 다양하게 한다. 1년, 2년 이렇게 다양하게 건 CMO죠. 트렌치만 나왔다 하면은 뭐다? CMO. 다계층 저당 채권에 대한 5번 정답. 올해 시험에요, MBB와 CMO가 중요해요. 올해 시험. 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 틀린 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 5억 원. 3억이 아니라 5억 원. 1번 정답.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얼마? 3억 원. 자, 자기관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이고, 그리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무슨 회사? 페이퍼 컴퍼니, 명목 회사가 됩니다. 자, 3번은 주식 공모죠.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누구에게?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 3번은 뭐다? 주식 공모. 제14조의 8이죠. 자, 5번은 15조 1항 주식 분산. 작년에도 출제했죠.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주식 분산 15조 1항. 그러면 주식 분산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물어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묻는 내용입니다. 자, 5번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동그라미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기관리는 10일. 1개월이 아닙니다. 10일. 자, 31번 PF 장단점 틀린 거. 자,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합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다. 뭐를 담보로 한다? 예?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예. 그래서 1번의 사업성을 담보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식이 아니다. 자,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장점이죠. 2번 부예금융. 자, 사업주는 여러분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이용하거든요. 사업주는 우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발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다. 요건 2번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2번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 부채 부담 없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무구조는 현 상태로 유지 가능합니다. 3번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망한 프로젝트 대출 가능하죠. 네, 사업성이 있으면. 자, 4번 위험 부담을 위해 다양한 참여 주체가 계약을 통해 금융,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데 절차 간소가 아니야. 여러분 계약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4번은 단점이에요. 5번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에 추가되는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4번 정답. 32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든 것. 주거용 부동산의 유용성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이 되겠고 상대적 희소성, 물리적 요인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자, 시험에 주의를 할 건 절대적 희소성이 아니다. 자, 절대적 희소성이 아니라 무슨 거? 상대적 희소성인데 희소성은 뭐에서? 우리는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서 나타나고 이 상대적이란 말은 뭐죠? 우리는 용도의 다양성이죠. 인문적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타나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인문적 요인도 있어요. 틀린 질문 2번.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말하죠.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는 수요고요. 수익성 부동산의 효용은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가치 발생 요인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상호 연관 밑줄 독립이 아닙니다. 상호 연관. 요건 무슨 측면? 요거는 공급 측면. 자, 수요 측면에서는 아까 뭐죠? 유용성, 효용과 뭐가 나온다? 유효, 수요는 수요 측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 관계, 연관돼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3번 옳은 것. 자, 혼합관리란 자가관리, 위탁관리 장점을 채택하고자 어떻게 돼요? 이 전문업자,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단점입니다. 1번 정답. 자,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이건 위탁관리 장점.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위탁관리는 관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가관리는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자, 외주는 위탁관리입니다. 전문가의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문제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 요거는 혼합관리의 단점. 여러분 위탁관리는 전문업자가 책임을 100% 지는 거죠. 자, 관리 업무의 일부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혼합관리. 외주관리가 아니라 혼합관리. 자, 소유자가 관리 업무에 대해 지시 통제의 권한이 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거는 자가관리의 장점. 5번은 자가관리의 장점. 자, 34번 마케팅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자, 마케팅을 계획할 때에는
품질, 설계, 입지 조건, 브랜드, 상표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아파트는 대기업 상표가 중요하죠. 가치가 높잖아요. 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가 분양한다. 직접 분양한다. 요거는 유통경로 전략. 포피의 유통경로 전략을 말하고,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 시장 점유. 관계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관계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무슨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 동그라미 파악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소비자를 중시하는 전략이죠. 자,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촉진을 조합,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개념이 나와 있죠.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를 뭐라고 하죠? 네 가지 P를 혼합했다. 포피 믹스 전략이라고도 해요. 네 가지 P를 혼합했다. 자, 35번 틀린 건, 부동산 개발 방식 중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주, 지주의 자력 개발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을 얘기하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가장 오래된 정통적인 개발 방식입니다. 자, 2번 원래 중요합니다. 택지화되기 전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요, 매각으로 많이 내요. 재분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환지 방식이야. 여러분 시험에 매각으로 많이 냅니다.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 환지 방식 개념. 원래 환지 방식 출제 예상이 되죠. 작년에 혼합 방식 냈거든요. 원래는 환지 방식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신탁회사가 자체의 자금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토지 신탁 개발 방식 개념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작년에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인데, 예? 항상 주의를 좀 해두시고, 토지 매수 청구권이나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죠. 자, 5번 정답인데, 5번은 무슨 개념? 개발권 양도 제도를 TDR. 개념이 28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출제했죠.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으로 나눌 때, 보전은 여기 보전을 해야 돼. 그래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뭐다? 개발 제한. 개발 못 하잖아요. 개발 제한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죠.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한다? 분리를 해요. 자, 개발권을 분리해서 이 개발권을 누구에게, 개발 못하니까 시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는 개발 지역에, 개발 지역의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손실을 보상받죠. 개발권을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뭐다? 개발권. 5번 정답. 자, 36번. 자, 틀린 거 경쟁인데, 대상 부동산에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라도 평균 공실을 적용해서 가격을 상정하죠. 예, 여러분 초과 이윤이 없을 때까지 경쟁하는 겁니다. 자, 기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 밑줄. 기여도의 합계를 말하고, 자, 잉여 생산성의 원리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자, 투입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상태가 균형을 유지할 가치는 없습니다. 요거는 균형의 원칙. 자, 여러분이 무슨 원칙? 균형.
6회와 28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묻죠. 자, 부동산을 토지, 노동, 자본,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복도 청장이 너무 높아서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것은 주택가치가 그래서 하락을 하는 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감가가 발생해서 가치가 하락한다. 균형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해요. 3번 정답.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함께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고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의 선행 작업이 되는 것.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5번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죠. 기준 시점만 뜨면은 변동이에요.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의 거래 시점에 거래 사례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데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됩니다. 37번. 자,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를 하죠. 여러분,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으로서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죠. 자, 준공해서 우리가 끝나는 때까지 내용연수 몇 년이냐 이걸 봤는데 건축물이 20년의 경과를 했다. 여러분, 요 20년 20년은 뭐죠? 실제 경과연수를 얘기해. 유효는 경과연수 조정했어요. 그게 몇 년? 30년. 이건 유효 경과연수. 여러분,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얼마? 여러분, 건물은 100% 감가를 해야 되는데 매년 몇 프로 감가? 2% 감가를 하니까 몇 년? 50년.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인데 이 경과연수를 조정한 유효 경과연수를 했을 때 잔존 여기 몇 년? 20년. 50년에서 30년 요걸 빼야 돼요. 30년 하면 안 돼요. 20년. 잔존 내용연수는 20년. 2번 정답. 38번 옳은 것. 자, CD에 자연 녹지 지역 내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다. 자, 이 얘기거든요. 여기 CD 인근 지역에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기 때문에 이 동일 수급권 내에 여기 유사 지역인 DD DD에 자연 녹지지에 소유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생각한다. 여기 사례가 없으면 여기서 구했다. 맞죠? 네, 맞는 질문. 두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 우리 하지 아니하여 한국은행 통계청이 아니죠. 통계청은 소비자고 한국은행은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였다. 맞고. 자, 4번에 세 번째 CD에 존재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해서 시세보다 20% 저가 20% 저가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시장 가치는 100인데 20%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 사정 보정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사정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3개 다 맞습니다. 5번 정답. 자, 39번에 금융적 투자결합법.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 자금을 융통받기 때문에 내 돈,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지분 환원율,
자,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저당 환원율. 요 두 개가 서로 뭐다? 다르다.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전제에서 구하죠. 가중치를 곱하는데 가중치가 뭐죠? 우리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저당 비율, LTV죠. 이때 지분 환원율로서 뭐를 적용한다? 우리는 한 해의 소득을 기준하는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고, 저당 환원율로서 카즈딘이라는 학자는 저당 상수를 적용한다. 자, 지분 환원율 몇 프로? 지분 배당률 몇 프로? 10%. 자, 지분 비율 얼마? 부동산 10억인데 얼마? 대출 6억이니까 내 돈 4억이죠. 예? 그래서 10억 중에 4억이잖아요. 10억 중에 4억이 내 돈 0.4. 그러면 대부 비율은 얼마? 0.6. 대부 비율은 0.6. 요게 0.4니까 0.6. 60%. 얼마? 저당 상수 몇 프로? 거기 10% 기간 몇 년? 20년. 10% 20년 몇? 0.11. 0.11은 몇 프로? 11%. 0.11은 11%. 계산할 때 몇 프로? 이게 4%에다가 몇 프로? 6.6% 더해줬더니 10.6%. 1번 정답. 금융적 투자 결합.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투자 결합 진짜 중요하거든요. 꼭 공부해야 돼. 다음 시험에 내거든요. 물리적 투자.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틀린 건 40번.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상정하고 중앙에 동원하면 시군국 아니에요.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은 항상 요거거든요. 표준주택을 뭐 한다?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우리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상정해서 중앙부동산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지금 하죠. 자, 요 순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죠. 이게 1번. 2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뭘로 본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2번 맞는 질문. 3번 정답이죠. 자, 표준주택 가격 공시효력은 뭐예요? 자, 이런 표준주택 가격에 있어서의 공시효력은 뭐가 돼요? 요거 세 번 준비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우리가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요게 효력. 1 틀렸죠. 3번은 또 요거 나오죠. 개별.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 두 개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효력. 요거잖아요. 공시효력. 자, 뭐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 자,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상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활용될 수 있다. 이게 몇 번? 3번 정답.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밑줄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거 우리가 정책 이론에서 또 27회 출제를 했었죠.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 네모.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일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밑줄 기준으로 공동의 동그라미.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면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시험 문제 또 개별주택 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누구? 맨 앞에 국장이 아니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걸 구별하시면 돼. 개별 주택 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험에 5번 많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2번 같은 지문 작년에 출제를 또 했었죠. 이런 지문들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험은 잘 치신 것 같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시험에 가까운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